사상 볼게요. 사상은 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에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강상인은 한강을 근거지로 해서 운송업에 종사를 했어요. 경강은 서울경의 강강, 서울의 강이니까 한강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강을 근거지로 미곡, 소금 등 운송을 했는데 그 당시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서울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운송을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송이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강상인들은 한강을 바탕으로 운송업에 종사를 했다. 그리고 선박 건조 등 생산 분야까지도 진출을 했다. 이 경강상인이 한강을 이용해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보니까 어떤 배가 운송에 적합한지 알게 된 거예요. 직접 운송을 해보니까. 그래서 운송에 적합한 배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래서 배를 만든 애들은 경강상인이다. 송상은 개성에 기반을 뒀고요. 전국에 송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송상이니까 송방을 설치했다. 송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개성에 기반을 뒀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송상을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송상을 송도 상인 이런 식으로. 송도가 뭐예요? 개경 혹은 개성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송상을 송도 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송도니까 개성에 기반을 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송상들이 인삼을 판매했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작물이죠. 수출품이죠. 그래서 개성이 대표적인 인삼 재배지예요. 근데 개성에 기반을 둔 애들이 송상이잖아요. 그래서 송상이 인삼을 판매하게 되더라. 아니면은 인삼에서 좀 소나무 냄새, 소나무송 이걸 연상하셔서 뭐 경강상인도 있고 송상도 있고 만상, 내상 있는데 인삼을 판매한 애들은 송상이다. 왜? 인삼에서 소나무 냄새를 연상하셔도 되고 원래 개성이 대표적인 인삼 재배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인삼에서 송상을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송상은 만상과 내상의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만상은 의주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상인들이고요. 내상은 동래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그래서 일본과 교역을 했던 게 내상이고 가장 북쪽에 있는 만상은 청나라와 교역을 했어요. 근데 이 송상애들은 뭐예요?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 인삼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은 저기 북쪽에도 갖다 팔고 최남단 남쪽에도 갖다 팔아요. 어차피 송상은 가장 북쪽도 가고 가장 남쪽도 가. 이게 북쪽 남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북쪽에는 청나라 물건이 있네. 북쪽 만상애들은 청나라 물건이 있네. 남쪽 내상에는 일본 물건이 있네. 그러니까 그 물건들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물건을 사다가 청나라에 팔고 이런 게 바로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중개무역을 한 애들이 누구냐? 인삼을 판매하면서 남쪽 북쪽을 다 오갔던 송상애들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만상은 의주를 근거지로 해서 대청 무역을 했습니다. 청나라와 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주는 한반도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신의주 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만주 상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북쪽 저기 중국에 붙어 있는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만상은 만주 상인 그래서 한반도 가장 북쪽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대청 무역을 했다. 유상은 평양에 기반을 둔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유상에서 유가 버드나무 유예요. 그래서 평양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평양 공연할 때 우리나라 소녀시대가 가서 불렀던 노래가 푸른 버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정도로 평양에는 버드나무가 유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류상에서 류가 버드나무 유 해서 유상은 평양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내상은 동래를 기반으로 했고 우리 동래성 임진왜란 할 때 했었죠. 부산 그 다음이 동래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동래가 부산 가장 남쪽에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일본과 무역을 한 애들이 내상입니다. 동래가 내상이 된 거죠. 두음법칙이 돼서. 육의전과 난전 비교를 해볼게요. 육의전은 시전상인이 운영을 했고요. 시전상인이 뭐예요? 바로 관허상인이잖아요. 관에서 허락해준 상인.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정조 때 신해 통공에 의해서 육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정권은 폐지가 돼요. 금난정권은 뭐예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난전이 자유롭게 막 가게가 생기는 걸 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금난정권인데 이 육의전만 빼고 나머지 금난정권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럼 유기전에서 다루는 품목이 뭐냐? 생선, 모시, 무명, 종이, 비단, 명주 이렇게 6개예요. 그래서 육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머리 글자를 따면 생모, 무종, 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게요. 생모는 친엄마가 생모죠. 생모의 무종은 무좀이에요. 무좀. 이 생모가 무좀 때문에 너무 아파갖고 비명을 지른다. 생모가 무좀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 생모, 무종, 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모가 무좀 때문에 비명을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육의, 육의에게 모시고 갔다. 육의에서 육의는 뭐냐? 고기 육의 의원의예요. 그러니까 고기 다시 말해서 살을 다루는 의원, 그래서 피부과. 그래서 피부과에 모시고 갔다. 생모 무좀이 너무 심해서 생모가 무좀 때문에 비명을 지르니까 육의에게 모시고 갔다. 육의는 뭐 피부과란 얘기고, 여기서 육의를 말한 거는 육의전을 연상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모가 무좀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생선, 모시, 무명, 종이, 비단, 명주 이렇게 외우세요. 난전 비교해 볼게요. 난전은 어지러울 난의 가게 전이에요. 그래서 어지럽게 가게가 막 우후죽순 생긴 걸 난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게가 생기다 보니까 난전이 된 거예요. 어지러운 가게. 그리고 신해통공,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인해서 금난 정권이 폐지되면서 난전이 발달했다. 금난 정권은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난전이 발달할 수 있겠죠. 난전을 금지하던 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3대 난전하면 종루 7패 2현이에요. 한양 내에 난전이 발달한 지역이 종루 7패 2현이에요. 앞머리 글자를 따면 종, 7,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종칠이, 종치는 사람, 종치는 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뭐뭐 하는 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종칠이, 종치는 이 난전이다. 뜻은 종칠이니까 종치는 사람, 종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난전이야. 왜? 난전은 자유롭게 막 생겨서 자유 경쟁이잖아요. 뭐라도 이목을 더 끌어야 돼. 그러니까 막 종을 치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사람들 이목을 끌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종칠이, 종치는 사람, 저 사람은 난전이다. 왜? 자유 경쟁을 하니까 난전은. 이렇게 생각하셔서 종칠이, 종치는 사람은 난전이야. 그래서 종칠이는 종루 7패 2현. 이 세 곳은 난전이 발달한 곳이다. 지역명을 지방 장시랑 비교를 해보면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이거는 다 뒤에 장이 있으니까 시골 지방의 장시고요. 종치리는 서울, 한양 내에 있는 난전 지역이었습니다. 종치리, 종치는 이는 난전이다. 종을 막 치면서 시끄럽게 막 이목을 끌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난전이다. 종치리. 시전상인의 역사 가볍게 보면은 태종 때 한양 종로에 시전, 상설시장을 설치를 했어요. 태종 때. 그리고 조선 전기에 시전 상인에게 독점 판매권을 줬어요. 조선 전기는 중농 억상이었기 때문에 관허 상인에게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시전 상인에게. 그러다가 17세기 초에 시전 상인에게 금난 정권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양 도성 안과 도성 밖 심리 내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를 하는 금난 정권을 부여해 준 거예요. 왜 금난 정권을 줬겠어요? 난전이 하나 둘 막 생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국가가 허락해준 사람만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난전이 생기니까 이 국가가 허락해준 시전 상인에게 금난 정권을 부여를 해준 게 바로 17세기 초고요. 그러다가 정조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기전을 빼고 나머지 난전을 금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없애버렸다. 그리고 갑오개혁 때가 되면은 유기전이 갖고 있던 그 금난 정권마저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